신에게 첫 웃음을 준 남자, 신에게 첫 울음을 준 남자, 다이아의 아이돌이 된 남자.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계 3대 미드라이너란 칭호를 얻었으며 미드라이너에서 정글로 포지션 변경에 성공하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롤드컵 우승이라는 전설을 써내린, 오늘은 중랑구 최고의 자랑거리 앰비션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티브. 앰비션은 엠빠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의 강한 이미지는 롤이 아닌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바로 웹툰. 한국의 웹툰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네이버에서 월요 웹툰 중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뷰티풀 군바리, 다들 아시죠? 뷰티풀 군바리는 대한민국의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여자도 남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설정을 하여 2006년대의 시점을 배경으로 당시 의무 경찰의 분위기와 남자 대신 여자 캐릭터들을 그려놓어 군대 생활을 보여주는 웹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앰비션 엠빠따는 남자도 아닌 여자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838기 1소대 민지선, 2소대 박상미와 동기인 엄미선으로 검은 뿔테 안경에 상당히 남성적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앰비션과 유사한 게 아니라 갖은 구타와 비리가 난무하던 2000년대 군대 문화에서 사소한 실수까지도 엄격하게 빠따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두 내 밑에서 빠따 만들어 고생했다 라는 대사와 엄빠따 또 시작이다 라는 대사를 통해 엠빠따를 한 번 더 연상케 하였습니다. 실제 뷰티풀 군바리의 그림 작가는 롤계과 롤 인벤에서 활동을 했으며 앰비션 또한 트위치 방송에서 엄미선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뚝딱. 둘째, 사랑꾼. 앰비션과 부인 맹솔지는 롤의 대표적인 커플이자 결혼 5년차 공식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과정은 무척이나 흥미로운데, 부인 맹솔지는 롤챔스를 보고 너무나 재미있어 LCK를 직관하러 용산으로 갔지만 한국의 롤 열풍은 엄청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기장을 못 들어갔답니다. 그녀는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LCK 현장에서 일하는 버프걸 공고 모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 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LCK의 모든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버프걸을 지원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덜컥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LCK에서 1대 버프걸로 활동하게 되는데, 남성 비율이 높은 롤 팬들에게 버프걸은 큰 화제가 되었지만 관심이 많아진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악플들도 존재했습니다. 버프걸은 현장에서의 일을 돕는 업무가 주였지만 일부 롤 팬들은 버프걸은 마치 연예인같이 엄청 이뻐야 된다는 억측과 함께 버프걸이 뭐냐? 바론 닮아서 버프걸이냐? 맹바론이다 맹바론 이라는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앰비션은 맹솔지가 댓글들을 보며 상처를 받을 거라 생각했고 버프걸님 화이팅!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 맹솔지는 멘탈이 워낙 강해 댓글들의 반응이 재미있고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싫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앰비션과 맹솔지는 패매를 하면서 핑크빛 기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귀기 전 첫 데이트 날짜를 잡았는데, 앰비션은 동갑내기 절친 얼굴 천재 플레임에게 연애 상담을 받았고, 플레임은 여자 남자 둘이 만났는데 손은 무조건 잡고 그날 포옹 정도 하라고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그만 연애에는 쑥맥인 앰비션은 맹솔지와 데이트를 하며 평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맹솔지가 앰비션의 옷깃을 잡고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았고, 앰비션은 스스로 이 바보 같은 놈 판이 깔려도 이걸 못 잡네 라고 생각했답니다. 맹솔지가 라고 생각할 즈음 영화를 볼 때 앰비션이 뜬금없이 손을 덜컥 잡았고, 그날 그들은 사귀게 되었답니다. 플레임이 아니었으면 진도가 훨씬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었고,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어쩌면 사랑을 싹 트이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맹솔지는 플레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지만 정작 앰비션은 플레임이 쓸데없는 얘기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셋째, 페이커. 앰비션은 롤 초창기 시절 세계 3대 미드로 평가받으며 CJ 엔투스에서 데뷔해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고, 어떠한 상대와 만나 집중 마크를 당해도 절대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드 절대자의 위치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18살의 신예 선수와 미드 절대자가 만나게 되고, 팬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앰비션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18살 신예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앰비션을 솔킬해내고 바텀까지 영향력을 펼치며 게임을 터트려버립니다. 이 18살 신예 선수는 앰비션을 통해 LCK 최초의 킬을 기록하였고, 신예에서 신의 자리까지
때까지 전설을 쓰게 되지만 신의 등장과 함께 미드 절대자 앰비션은 하락의 길을 걷게 되고 1인자가 될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앰비션은 정글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변경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는 극히 드물지만 그의 포지션 변경은 성공적이었고 그가 꿈꿔왔던 롤드컵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2016년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첫 롤드컵에서 10연승 등 준우승으로 만족할 만한 커리어를 쌓은 앰비션은 2017년 자르반 그 자체로 빙의하여 전설의 1기 2창 등 명장면을 쏟아내며 자신을 발판 삼아 전설이 된 페이커를 잡아내고 롤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페이커를 최초로 웃게 한 남자에서 페이커를 최초로 울게 한 남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페이커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불 좀 꺼줄래? 넷째, 천재. 올해 나이 30살 그저 찬밥이라 불리며 엠빠따에서 우리의 친근한 형이자 다이아의 아이돌이 되어버렸고 다이아 오른 장인에게까지 솔킬을 쌓이며 박제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실 그는 어마어마한 재능러였습니다. 본인 피셜 어느 게임이던 마음만 먹으면 최상위권을 찍었으며 북미롤에선 세기말이란 닉네임으로 랭킹 2위를 달성하였고 시즌3 챌린저가 오직 5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지금 챌린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도가 친할 때 본인의 본계정 미드킹킹은 랭킹 3위, 부계정인 겸손하기라도 해라 CJ 엔투스 앰비션까지 6위 18위를 기록하며 챌린저 50인 중 무려 3개를 본인 아이디로 장식하였고 최고의 솔랭전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92년생으로 게이머 시절에도 상당히 고령에 속했고 자르반 그 자체를 보여주며 롤드컵에서 우승한 2017년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27살로 역대 롤드컵 우승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보통 방구석 게이머들도 전성기였던 학창시절이나 20살 내외를 거쳐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20대 중반으로 들어설 무렵 손가락이 퇴화되어 전성기의 기량에 훨씬 못 미치고 나는데 프로게이머가 27살에 심지어 포지션 변경까지 하며 초절정 기량을 펼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프로게이머들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는데 아타와 데프트는 앰비션을 매우 좋아한다고 여러 번 밝혔고 도인비는 앰비션이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역체정이라 평가받는 양코스 역시 앰비션을 존경한다고 말하며 앰비션의 자르반 스킨을 자주 사용했으며 솔랭전사 도파는 롤드컵 결승전 앰비션의 자르반 슈퍼플레이를 롤 역대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뚝딱 다섯째, 따뜻한 밥. 따따로 롤계를 다스리고 찬밥이라는 제2의 이름이 생겼지만 사실 그는 따스한 공깃밥이었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되고 2021년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며 전세계 확진자 1억 명 이상, 누적 사망자는 무려 260만 명에 달하였고 일상생활 불편함은 물론 많은 이들의 일자리까지 앗아갔습니다. 주먹은 뜨겁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은 따뜻한 남자 앰비션은 어느 날 코로나 캠페인에 1,000만 원을 기부하여 방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드렸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형이 모자란 게 있어야 우리가 놀리는데 롤 빼고 다 잘하면 어떡해, 강찬밥이 아니라 강천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앰비션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의료 및 양육, 입양 홍보 등을 위해 또 1,000만 원을 입양원에 기부하며 감동을 주었고 강트밥으로 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뚝딱 그는 험악한 인상으로 무서울 것 같은 프레임이 씌워졌지만 본인 피셜 생긴 게 이런 거지 화난 게 아니고 그냥 무표정이고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개인 방송에서 광대스러운 모습과 더불어 집에서 아내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줄 아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오랫동안 방송에서 뵙길 기원하며 오늘은 빠따가 어울리는 남자 앰비션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